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4월 26일에서 30일 사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FOMC 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종목들의 등락입니다. 기술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빠지고 금융, 에너지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저번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를 살펴볼 텐데요. 어닝 쇼크인지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EPS 0.93달러로 예상치 0.79달러를 17.7%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103.9억 달러로 예상보다 조금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1억 100만 달러, 탄소 배출권으로 5억 1,800만 달러를 채웠습니다. 본질은 전기차 파는 회사인데 다른 곳에서 수익을 채운 셈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50% 정도의 성장을 말했는데요. 100%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이 거들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도 700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테슬라의 매출입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인 EPS는 최근에 양전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PER이 702로 돌아버린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이제 시작인 기업입니다. 전기차 비율이 전 세계에서 4.2%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차를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존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21년 1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1.4달러로 예상치 0.99달러를 41%나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895억 달러로 예상을 15% 상회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입니다. 매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이폰은 전년 대비 65% 상승, 서비스 매출은 26% 상승, 맥과 아이패드는 70%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매출은 마진이 70%에 이릅니다. 그로스 마진도 42.5%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배당 늘렸지 자사주 900억 달러 매입까지 한 걸 종합해보면 주가는 오를 일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가이던스는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역대급 실적에 시장 외에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실적 발표 후 역대급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모습입니다만 오른 걸 다 반납하는 것도 모자라 한 주 동안 2% 빠지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닝 쇼크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은 실적입니다. 이번만큼 2분기에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죠. 즉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보다 좋은 상황은 나오기 힘드니 주가도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칩 부족입니다. 칩 부족 악영향이 아이폰에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EU 반독점법 이슈입니다. EU에서 애플에게 반독점법 위반 관련 태클을 걸었습니다.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 세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매출의 10%인 270억 달러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어서 잘 해결되지 않으면 확실히 악재입니다. 그런데 결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채 수익률 상승입니다. 1.5%대에서 1.6%대로 상승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에서 여러가지 악재를 찾았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을 버려야 할까요? 최근 12개월 기준 매출 3,250억 달러, EPS 4.48달러, PER은 29 정도 됩니다. 작은 등락이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있고 이익이 오르는 주식입니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다 갖춘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들고 있다면 존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실적입니다. EPS 15.79달러로 예상치인 9.54달러를 65% 상회했습니다. 이 정도면 월가의 예측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인데요. 매출도 1,085억 달러로 3.9% 상회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6월에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 소문이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나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2억 명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순매출 1,100억에서 1,150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5억에서 80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EPS, 매출, 가이던스 3박자가 다 맞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쭉 오르고 흘러내리긴 했지만 한 주간 3.47% 올랐습니다. 구글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인정하며 올랐습니다. EPS는 26.29달러로 예상치를 66%나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553억 달러로 예상치 517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유튜브 매출 60억 달러, 구글 클라우드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까지 더하며 완전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떡상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한 주간 2.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 좋았는데 영업이익률 살짝 삐끗한 것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EPS는 1.95달러로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416억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41.6%에서 40.9%로 하락한 것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오피스 등 매출이 136억 달러, 클라우드 150억 달러, 퍼스널 컴퓨팅 1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각 영역별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 발표 후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고점에 대한 우려밖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EPS를 보면 아시겠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PER이 좀 높은 경향이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돈을 잘 벌 회사로 생각됩니다. 들고 계신다면 존버를, 안 들고 계신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EPS 3.3달러로 예상치 2.37달러를 39%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261억 달러로 역시나 예상치를 10% 상회했습니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9.27달러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도 28억 5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1천만 명이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당 평균 가격도 30% 상승했고 총 광고 수도 12% 상승했습니다. 모두 매출과 이익에 좋은 소식들입니다. 온통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찬 페이스북은 실적 발표 후 장에서 7% 가까이 상승했고 한 주 동안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FOMC 회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기존의 의견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기존대로 기준금리 0에서 0.25%로 동결하고 채권 매입 규모를 1,200억 달러로 유지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니 걱정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맞다는 걸 연준이 공식화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기술주의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해소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국채금리는 필연적으로 오를 것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주의 소식이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성투하세요.